키워드로 읽는 시간입니다. 화학의 진심인 분이죠. 케미카에너지 차홍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 섹터 그동안 투자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지난 4분기부터 실적은 좀 바닥을 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 주가인지가 향후 이익 성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화학 주가 적정합니까? 화학업종 주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죠. 매우 저평가돼 있다. 그런데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학은 이렇게 대한유화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유화 같은 회사가 몇 개 있냐면은 전 세계에 크래커가 200개가 있어요. 200개가 있는데 매년 10개씩이 완공이 돼야 돼요. 근데 한 개 하는데 5조 원 정도 걸리거든요. 50조 원, 매년 50조 원, 50조 원. 근데 왜 이렇게 수요가 먹느냐 하면은 이머징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3만 달러 이상에 들어가면요. 화학 수요가 줄기 시작해요. 그런데 1만 달러, 2만 달러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50조 원, 50조 원, 50조 원 되기 때문에 이게 기계 장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기계 장치를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돈을 못 버니까 한 3년간 우리가 아시아가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안 할래. 투자 대비 들어오는 수익이 변변치 않고 그렇죠. 오래 걸리고. 네. 그러니까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요가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공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급등하고 물량이 급등하더라.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격은 많이 안 올라갔는데 가동률이 20%씩 급등을 한 거야. 여기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봤을 때는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급등하면 가격이 급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가서 사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처럼 마이너스 9조 원일 때 들어가서 H비용을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려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는 급등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는 매우 저평가돼 있고 실적을 보고 들어가면 늦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업종 전체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죠. 예.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완전 쇼티지다. 그렇죠. 초과 수요 국면에 이제 막 들어간다. 예. 선행 지표를 보면 가동률이 뜨고 있다. 예. 하이닉스 사태를 보더라도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그렇죠. 주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논리인 이 수요를 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예. 수요 그러면 이머징인데 예. 역시 뭐 중국이겠죠. 중국 경제가 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예. 지난해 아니면 재작년 코로나 이전하고의 반등 모습의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과연 중국 경기 반등이 곧바로 수요 개선과 석유, 화학 업종의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앵커님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 게 중국의 공급만 변하잖아요. 그죠? 미국은 중국을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전 세계 제조기지, 그래서 전 세계 압도적인 2등이 된 게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보면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점유율을 보면은 중국 비중이 떨어지고 어디가 높아지냐면은 이런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다음 한국 비중이라든지 멕시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중국 경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죠. 인도에 보면 인도 최고의 기업이 릴라이언스입니다. 석유하고 화학 기업인데 그게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동남아, 한국에서 인도로 거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물건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머징 전체를 보는데 중국 경제 중요해요. 이게 SOL이 발표한 화학 부문의 실적 증가하고 왜 이렇게 물량이 증가했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한 55%가 중국이었고 나머지가 이머징 국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머징이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이미 좀 많이 내렸잖아요. 내린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하니까 5.4% 올라왔는데 사우디 아람코에도 실적 발표에서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석유 수요가 증가했는데 본인들은 보면은 석유는 횡보하고 유가는 횡보할 거라 보는데 화학이 좋아질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실적 발표 때 아람코가 2,500조 원 기업 아닙니까? 그죠? 네. 다소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고 있더라, 중국이. 그리고 이머징 쪽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 이런 게 시장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동률이 급증한 거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 흔히들 보면은 흑자에서 흑자 간기업, 예를 들면 금호석유는 좋아졌잖아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3억 하던 회사가 지금 1,300억으로 화학 부문이 올라왔거든요. S홀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 임박으로 이제 딱 붙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돌았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량을 보면 뛰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을 보고 이제 뛰어들려니까 조금 더 볼까 이러는데 주가가 지금 상승 반응 턴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늦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리는데요. 네. 그런데 대표님 실적은 또 정제 마진하고 연결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제 마진 스프레드는 좀 줄어든 듯한 모습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섣불리 손을 못 내미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 3단계로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그 보신 이제 석유 기업이 있고요. 석유 기업의 최대 기업은 사우디 아람코, 엑스모빌, 뭐 쉐브론,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있고 그다음 이걸 가지고 정제를 만드는 정유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SK 이노베이션, S-오일, 뭐 GS 이런 것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기업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휘발유하고 유사한 성분이 있는 납사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석유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제 마진도 한 5불대 안정화돼 있어요. 안정화돼 있고 오히려 화학 마진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왜냐니까 유가가 조금 떨어지죠, 그죠? 79불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가는 좀 떨어지는데 제품 가격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물량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가동률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보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고 싶어서 팔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없어서 못 파는 형국이면 가격을 더 올리잖아요. 그래서 가격과 마진이 화학 쪽 같은 경우는 많이 급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요.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가동률의 상승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또한 바게닝 파워가 이 신흥국 상승, 신흥국 경기 개선에 의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지금 응축된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종목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롯데케미칼이잖아요. 이게 눈높이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어떨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그 롯데케미칼, LG화학,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대한유학 같은 계통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신성장 사업이 좀 다르죠, 그죠? 하나는 배터리 양극재를 하고 뭐 동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NCC 크래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납사를 가져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NCC 공장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흔히들 보면은 이 그림이 나오는데 롯데케미칼하고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5조 원짜리 공장이 있습니다. 휴스턴에 합작 공장을 반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붉은색이 이제 롯데케미칼이고 파란색이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같이 가야 된다는 거네요, 원래. 원래 보면 저는 이제 붉은색이 롯데가 더 앞서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웨스트레이크가 25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롯데케미칼이 5조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디커플링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좋았다. 미국이 코로나에 빨리 풀려가지고 미국이 좋았고 빅테크가 좋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하다 보면 날아간 거고 주가가 저렇게 급등한 거고 아시아가 안 좋았다. 롯데케미칼, LG화학, 뭐 대한유화 이런 거나 하나솔루션 이런 건 아시아가 안 좋았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가동률이 급등해 버렸네. 워렌 버핏 지수가 보면 워렌 버핏이 투자할 때 보면은 그분이 투자할 때 보면 트럭 지수를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면 공장에서 들어가는 트럭의 형태를 본다는 거예요. 트럭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 그 기업들이 주가가 좋더라, 실적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 트럭 지수, 그다음 가동률 지수를 보면 그런 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보면이 지금 현재 한 1.6배 정도 나오는데 PSR이 지금 0.4, 0.3배니까 좀 심각하게 저평가돼 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화학하고 그러니까 제품 가격하고 이제 물량 자체가 올라와서 실적이 올라오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 1.5배 내지 1.3배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수렴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늘어나는 실적을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재밌는 차트였습니다. 웨스트레이크 케미칼과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롯데가 좀 더 앞서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만의 나홀로의 성장이 그렇죠. 이런 주가의 디커플링을 만들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자 대표님 오셨으니까 조금 시계를 넓혀서 좀 큰 그림 좀 얘기해 볼까요? 그냥 일반인이 이 화학업종을 투자를 하려다가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야흐로 패러다임 시프트, 친환경. 이 화학
약간 구시대적 산물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화학업종은 이런 친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유, 국내 화학하고 그거는 이제 화학하고 철강까지 연결돼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까지 연결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화학과 철강은 큰 성장의 기회를 잡았은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시대에서 태양광, 풍력, 전기차, 수소 시대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게 담당을 하는 게 중국이 다 하려고 한 거예요. 중국이 보면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 90%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제조기지가 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제조기지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미국의 지금 이제 국무장관도 그러셨지만은 오버 캐퍼시티 공급을 늘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보면 옛날에 1987년도 때 일본의 반도체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고 끌어내리면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풍력, 전기차, 수소까지 쭉 그런 패러다임 쪽에서는 미국이 직접 하든 아니면 동맹국이 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담당을 하든 제가 볼 때는 그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의 화학이나 철강 회사들이 보면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업에 대해서는 증설 속도를 좀 줄이고 고부가라고 하고 나머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한국 화학하고 철강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고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 의해서 그런 큰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관세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중국을 타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낮은 2등을 중국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맹국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화학이나 철강 기업한테는 엄청난 수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원순 대표께서 차이메리카의 깨짐이 결국 한국의 화학 케미컬 업종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될 거다. 자, 오늘 차원순 대표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자 중동 이슈, 뭐 유가 이슈 이런 것들도 쭉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원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